지금 근린상가를 매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향후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더 밟고 더 한 번 더 밟다 그러면 그때는 과연 경쟁률이 더 세질까요? 요즘에 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물론 우리가 주식은 아니지만은 이 경제랑 많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뭐 주식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코인도 막 하고 있고, 막 머스크 아저씨 막 이상 소리도 맨날 하고 있고, 막 파월 아저씨 막 자기 주식 팔아놓고 막 큰일 난다 막 떨어진다 그래놓고 막 장난 아니죠 지금. 근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았어요 그거? 미국 연준 회장 의장 증시 추락 직전에 주식 60억치 팔았대. 자기가 떨어진다고 말해놓고 지난해 10월 초 다우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전에 개인 계정에서 최대 59억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고 나타났다. 이 정도면은 주가 조작 아닙니까? 주가 조작? 떨어지지 않았던 거지. 역시 내부자들 무서운 거죠. 하기사 뭐 그렇다고 또 뭐 안 판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한 번에 팔고. 파월 아저씨가 60억 한 번에 팔아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파월처럼 잘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터졌네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 영국 물가 나왔는데 예상치 상해네요, 하네요 하셨는데, 맞아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빨리 올라서 큰일이에요. 보면 요즘에 보면은 치킨도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배달비까지 주면 한 25,000원 정도 하잖아요. 치킨값 21,000원, 배달료 3-4,000원 해서 25,000원 정도 하는데요. 정말로 치킨 3만원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정말로 진짜 만원짜리 한 장이 점점 더 화폐의 가치 자체가 많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죠.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고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잡힌다고 하지만 이미 이렇게 높이 올라 버린 이 물가를 잡는다고 한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1억 가지고 있어. 그러면 분명히 내년 됐을 때에는 그 1억에 대한 가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동작돈을 가지고 또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의 부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사회화 떨어지고 질투, 시기, 원망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금리 인상 등 장이 안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때 경쟁률이 비교적 낮아 진입하기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족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하면요, 금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다른 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 그러면 그것에 맞는 수익률에 맞춰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서 그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근린상가를 매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향후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더 밟고 더 한 번 더 밟다 그러면 그때는 과연 경쟁률이 더 세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조금 더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저한테 근린상가를 투자하라고 하면은 잠깐만 좀 제가 지켜볼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그렇게 안전한 시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구분 상가 수익률과 올 근생 꼬마 빌딩 상가 수익률을 다르게 계산하나요? 하셨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요거는.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곳에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가 받쳐주는 곳이냐 또는 수익률로만 가는 곳이냐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죠. 아파트가 있는데 투자자만 많이 들어온 곳이야 라는 지역과 실거주자가 들어온 지역이야 했을 때 가격 차이도 분명히 있죠. 거래되는 타겟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실거주자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갭이 작든 크든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라는 지역이다 했을 때에는 이 갭이 작냐 크냐에 따라서 매수자가 굉장히 달라지죠. 꼬마 빌딩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소유자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사업을 갖고 싶고 실거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로 거래가 되는 꼬마 빌딩이 있는 곳은 수익률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요즘 구분상가 5% 수익률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는데 5%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위치에 어떤 업종에 어떤 층수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매일 경험과 지식의 복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맞아요. 진짜 이 시간이라는 게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저 40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러실 거죠. 40? 한창이야 막 그러는데 막상 안 그래요. 보면은. 네.